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챕터 8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설치와 그리고 파일을 압축하고 소스 코드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RPM, 두 번째는 UM이 존재합니다. UM이 제일 현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HTTP, 아이고, 아이고, 너무 HH 같으니까 HTTP라는 웹서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HTTP 웹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너의 컴퓨터에, 너의 서버에 기타 ABC라는 패키지 파일이 필요한데 너는 없어. 그러면 너는 설치를 못해. 이게 아니라 자동으로 필요한 부가적인 파일들을 전부 다 설치를 해줍니다. 필요한 조건들을 다 자동으로 설치해 준다는 거죠. 설치가 되고 나서 HTTP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주는 거죠. 즉, 웹서버를 설치해 주는 거죠. 하지만, RPM 같은 경우는 나 동일하게 RPM 명령어를 이용해서 웹 패키지 파일을 웹 서버로 설치를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너는 ABC 패키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수동으로 이 ABC 패키지를 직접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RPM 명령어를 통해서 웹서버를 설치하라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RPM보다는 Um이 조금 더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RPM 같은 경우는 부가적인 옵션들이 있죠. 우리가 리눅스에서는 모든 명령어들은 항상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스톨이라는 뜻의 약어를 따서 소문자 I를 하게 되면 나는 패키지를 설치하겠다. 라는 뜻이고, 대문자 U를 하면 나는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를 하게 되면 eras라고 해가지고 패키지를 삭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QA라고 하면 현재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목록들을 모두 다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QL로 하게 되면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파일의 목록을 확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RPMV를 이용하게 되면 크기라든지 모드라든지 그리고 해시 값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나 시간 등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교를 해서 혹시 기존에 내가 설치한 정보와 다른 게 있는지 검토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HTTPD라는 거를 설치하고 싶은데 ABCB 패키지 파일이 필요해. 그럼 그런 필요한 파일들을 자동적으로 설치해 주는 걸 가지고 의존성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RPM은 의존성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윰에 대해서 설정 파일들은 etc.conf와 그리고 etc.yum.의 repository.d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 파일을 할 수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레포지터리라고 하면 이런 융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설치해주는 그런 파일의 목록들, 데이터의 목록들이 이 레포지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도 업데이트가 될 거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융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딱 하는 순간, 이 레포지토리도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신 정보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융의 y 인스톨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최신 버전으로 이 레포지토리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융 같은 경우도 인스톨 패키지, 패키지 설치, 업데이트, 리무브, 패키지 삭제, 서치 너무 많은 양의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치되는 그렇기 때문에 서치를 통해서 내가 찾고 싶은 패키지 파일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융 인포 어떤 특정 패키지에 대해서 그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info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융 클리언 올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저장된 일부 정보들을, 그러니까 설치된 일부 정보들을 캐시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캐시 형태에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전 데이터가 설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융클리언 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잠깐 한번 실습을 한번 화면으로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웹서버를 하나 설치를 할 겁니다. y install httpd.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원래 RPM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이 파일이 지금 잠시만요. 지금 설치 단계라서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지금 설치 중이 나오죠. 만약에 RPM으로 설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파일이 필요해. 그러면 RPM으로 이 파일을 설치를 하고 또다시 HTTPD로 설치를 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당신이 이 파일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이 파일을 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HTTPD로 설치하다가 또, 모두 HTTP 패키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이 파일을 설치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하지만 융으로 이용하게 되면 지금 보신 부분과 같이 한 번에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해주는 부분이 의존성 해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햇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데비안 계열에서는 저수준 도구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RPM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pkg i하고 패키지명 입력하면 설치하겠다라는 뜻이고 패키지명 하게 되면 삭제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패키지명 하게 되면 자녀 데이터까지 모두 다 삭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소프트웨어만 삭제하는 거고 얘는 자녀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음,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자, apt get 같은 경우는 고수준 도구로서 얘는 융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apt-get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인스톨, 오토 리무브, 즉,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정리해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나머지 항목들은 기존의 융과 동일하고요. 여기서 관련된 설정 파일들의 위치는 etc의 apt의 소스 리스트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보시면 레드 계열과 데비안 계열이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확장자는 .rpm, .dev로, DEB로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RPM, DPKG는 저수준 언어, 융이나 DNF나 apt-get 같은 경우는 고수준 언어로 의존성을 자동적으로 관리 및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관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특정 파일을 묶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의 파일을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과 해제가 가능하고 아마 교재에 요 옵션이 매우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봐주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요거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X를 통해서 해제를 하고, F를 통해서 파일명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T를 통해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압축된 또는 묶은 파일에 대해서 어떤 게 묶여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V를 통해서 지금 작업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대문자 C를 통해서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걸 해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B집2, X집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을 묶은 결과물의 확장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확장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압축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G집이 있고요, B집이 있고, XZ가 있고, 그리고 컴프레스가 있습니다. 확장자는 각각 보이시는 거와 같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해제 명령어는 반대로 on을 붙여주시면 돼요. on, 만 붙여주시면 해제가 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률 순서는 XZ부터 가장 압축률이 좋고, 그 다음 B집2, G집,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이시는 것과 같이 XZ가 최고의 압축률과 대용량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아카이브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test.sh라는 파일이 이 부분을 타르로 이제 파일을 묶어버리는 거죠. cvf에서 타르, 그 다음에 test.sh. 그러면 파일을 하나 만들어지고 이 파일 안에 실질적으로 test.sh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일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해제할 수 있는 옵션 X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 과정을 확인하는 것 V 그리고 파일명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현재 삭제된 파일이 요 내부에서 그룹이 해제가 되면서 원본 파일이 나타나게끔 되는 거죠. 압축이 해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압축은 아니고 타르는 파일을 묶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을 묶는 거. 자, 그 다음에 압축은 뒤에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G집, B집, XZ 컴프레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축과 파일을 묶는 거는 다릅니다. 타로와 G집, B집, XZ 컴프레스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해서 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패키지 파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 제3자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소스 코드를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 저장소에 등록되기 전에 최신 버전을 사용하거나 현재 하드웨어 사양에 맞춰서 성능을 극대화시킬 때 사용자가 리눅스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직접 설치를 해줘야 돼, 직접. 그래서 특정 모듈을 직접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 용도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필요할 때 이 소스 코드를 직접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리눅스에서는 configure, make install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nfigure 같은 경우는 그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설치하려는 소프트웨어 파일이 내 컴퓨터 환경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고요. 적합하다면 make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적합하다라는 가정하에 make를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이 소스 코드 내부에 있는 그 코드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을 시키고 그 변환된 기계어를 make install로 하게 되면 실행 파일로 변환되면서 이제 파일을 실행하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설치를 하면서.
설치를 하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행 파일이 나오고 리눅스에서 그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크에서 조금 더 발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 어, 빌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CMake라는 빌드 시스템이고, 얘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고, 메이크와 메이크 인스톨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자, CMaker 같은 경우는, 음, 동일하게 메이크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이크 파일. 메이크 파일처럼 내 컴퓨터 환경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메이크 빌드 같은 경우는 어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그 폴더 안에 어, 내가 죄송합니다. 메이크를 하고 컴파일을 하고 설치했을 때 그 결과 파일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디렉토리 공간 내부에서 이제 정상적인 파일을 실행하고 그리고 뭐 컴파일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디렉토리가 왜 추가됐냐? 왜 추가됐냐? 이 C메이크는 리눅스나 윈도우나 그리고 맥OS나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동일한 빌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다 보니 이 폴더만 디렉토리만 잘 관리하면 되다 보니 대규모 프로젝트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항상 소스 코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